자, 8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은 형용사와 함께 쓰이는 일반 동사를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는 앞에서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비동사는 형용사 짝꿍이야, 일반 동사는 부사 짝꿍이야, 이런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용사와 함께 쓰이는 일반 동사라는 거예요. 일반 동사는 원래 뭐랑 써야 돼요? 일반 동사는 누구 짝꿍이에요? 일반 동사는 부사랑 짝을 이루어야 되는데 형용사랑 짝을 이루는 일반 동사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녀석들이 누군가 하고 오늘의 포인트를 봤더니 룩이라고 하는 동사는 누구랑 짝꿍이에요? 룩, 눈과 짝꿍이죠. 뭐뭐하게 보이다. 그 다음에 사운드, 귀는 뭐뭐하게 들리다, 사운드.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이 녀석의 코는 그 다음에 smell. 뭐뭐한 냄새가 나다. 그 다음에 입으로 맛을 보는 거죠. taste. 그 다음에 피부로 느끼는 feel. 이런 동사들은 그렇죠. 얼굴에서 이렇게 찾아지는 이런 동사들은 뒤에 뭘 써라? 형용사를 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공부할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비동사를 공부를 하고 비동사와 짝을 이루는 형용사를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비동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현재 시제일 때 모양이 am, is, are 세 가지로 변해요. 주어가 I, 나일 때는 비동사를 뭐만 쓰고 am만 쓰고, 그 다음에 주어가 he, she, 이실 때는 누구랑 쓰고 is라는 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가 you, we, they 이런 걸 때는 are를 쓰고요. 그런데 비동사라고 하는 것은 I, am 이렇게 쓸 때 I am 하는 형태로 줄여서 쓸 수 있고, he is, she is, it is 하는 것은 his, she's, its 하는 형태로 줄여서 써요. 그런가 하면 you are는 your, we are는 we're, they are는 their 하는 형태로 줄여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부 다 줄여서 쓰는 것은 모음을 어떻게 바꿨어요? 어퍼스트로피로 바꿨죠. 자, 보세요. I am에서 A는 어퍼스트로피로 바뀐 거고, he is에서 is가 어퍼스트로피로 바뀐 거고, you are에서 are가 어퍼스트로피로 바뀌어서 줄여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어떤 성격별로 분류를 했더니 그 중에 형용사라고 하는 품사가 있거든요. 뭐가 있다고요? 품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한국어에서도 뭐 팔품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단어를 성격별로 나눈 품사 중에서 형용사라고 하는 게 있고,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뭐뭐한, 니은, 뭐뭐은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kind 같은 경우는 친절한 이렇게 되는 거죠. beautiful 같은 경우는 beautiful은 의미가 뭐예요? 아름다운. 전부 다 니은으로 끝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 앞에 형용사 같은 경우는 형용사 앞에 뭐가 있으면, 비동사가 있으면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합해져서 형용사 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형용사만 있으면 그냥 뭐뭐한 이렇게 되는 거고, 비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 다시 말해서 주어와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이렇게 되는데, 이 주어와 비동사를 연결해주는 이다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형용사 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be kind, is kind, am kind, is kind, are kind 해야 친절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냥 kind 형용사만 있으면 친절한, 비동사랑 같이 있어야 친절하다 이렇게 쓰인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자, 우리 오늘 일반 동사하고 형용사가 같이 쓰는 걸 공부를 할 건데요. 그 중에서 이 공부를 조금 더 진행시키기 위해서 품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품사는 단어를 성격별로 분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 품사 중에서 명사라는 게 있어요. 명사라는 것은 대상에다가 뭘 붙인 걸 말을 해요? 이름을 붙인 거를 말을 하고, 예를 들어서 book, 그 다음에 Kayla, 사람 이름 같은 거, 그 다음에 pencil, water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명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명사들은 문장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문장 안에서의 역할을 구별하는,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 목적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 보어 역할을 하기도 해요. 자, 어떤 형태로 암기를 하셔야 되냐면은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 다시요.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 다시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동사라고 하는 것은 뭐뭐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뭐뭐다. go, 가다, come, 오다, buy, 사다, understand, 이해하다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동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go, 가고, come, 오고, buy, 사고, ask, 물어보고. 자, 그러면은 누가 뭐뭐해라고 하는 주어 동사 구조에서 누가가 주어, 뭐뭐해가 동사인 주어 동사 기본 구조에서 뭐뭐해의 자리에 들어가는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는 전부 다 뭐뭐 니은으로 끝나는 단어들.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보면은 kind, 친절한, beautiful, 아름다운, comfortable, 편안한 이런 단어들이죠. 형용사는요, 명사 앞에 와서 명사를 꾸며줘요. kind, person. person이라고 하는 명사를 kind라고 하는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친절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kind, go 이런 형태는 돼야 안 돼요? 동사랑은 어울리는 단어가 원래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지난 시간에 실컷 공부한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와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하는 형태로 예를 들어서 be kind 그러면 kind는 친절한인데 be kind 그러면 친절하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부사예요. 부사는 일반 동사 다음에 와요. 그리고 하는 일은 일반 동사를 꾸며주는 일만 해요. 우리가 문장을 만드는 기본 요소에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은 명사, 동사, 형용사 이 세 가지만 있어도 문장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의미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형용사가 다시 필요하고 부사가 필요한데 지금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은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형용사나 부사는 무슨 역할? 꾸며주는 역할, 수식어 역할을 하는 거고 문장의 기본 요소로서의 역할을 꼭 필요한 것은 명사, 동사, 형용사인 거예요. 형용사 같은 경우는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꾸며주는 부가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부사는 뭐뭐 하게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kindly 친절하게, beautifully 아름답게, comfortably 편안하게. 그런데 봤더니 kind 친절한, kindly 친절하게, beautiful 아름다운, beautifully 아름답게, comfortable 편안한, comfortably 편안하게. 어때요? 형용사랑 부사랑 모양새가 형용사 플러스 ly 하면 부사가 되는 형태인 거죠? 자, 이번에는 문장의 구성 요소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품사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어들을 성격별로 분류한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이러한 단어들이 문장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로 나눈 것을 우리가 문장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문장의 구성 요소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어 있어요. 주어는 누가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어는 뭐요? 누가에 해당되는 말. 행동을 하는 사람 혹은 행동을 하는 주체, 사물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only 명사만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서술어 자리에 우리 보통 주어 서술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말이지만 실제로는 주어 동사라는 말을 훨씬 많이 듣거든요. 주어 동사 이런 짝꿍으로. 자, 이건 왜 그러냐면은 품사 중에서 동사라고 하는 품사 있었죠. 명사, 동사 할 때 이 동사라고 하는 품사. 이 동사라고 하는 품사가 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서술어 역할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네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써주는 거죠. 서술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품사도 동사밖에 없는 거고 동사가 하는 일도 뭐밖에 없고 서술어 역할밖에 없고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은
뭐뭐 을 붙어서 해석되는 말이 목적어예요. 다시 말해서 동사의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 목적어인 거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되는 품사는 명사. 아하, 그러고 봤더니 명사는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어 볼까요? 보어는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말들을 우리가 보어라고 한다. 우리 이거 암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말이 보어이고,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보어가 되는 품사를 살펴보면 형용사 있어요. 그 다음에 명사 있어요.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말들의 뭐 한 7, 80%는 사실 형용사인 거고, 명사가 나오는 경우는 한정적인데, 명사가 비동사 뒤에 나오는 경우에는 직업을 나타낼 때, 어떤 신분을 나타낼 때, 뭐 my father 이런 거, 그 다음에 직업, 신분, 무엇의 이름을 불러줄 때, 이럴 때는 비동사 뒤에 명사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수식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은 문장을 구성하는 주 요소예요. 수식어 같은 경우는 사실 부요소예요. 수식어는 없어도 돼요. 수식어는 뭐 화장품이나 액세서리 같은 거거든요. 화장품이나 액세서리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닌 건 아닌 거죠. 이거는 그냥 예쁘게 좀 더 돋보이게 꾸며주는 거지 주가 아니에요. 그러면 수식어 역할을 하는 품사는 두 가지예요. 1번 형용사, 2번 부사. 두 가지 품사가 수식어 역할을 하는데, 형용사가 꾸며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명사만. 부사가 꾸며주는 것은 다시 여러 가지로 나뉘죠. 부사는 제일 먼저 동사를 꾸며줘요. 특히 일반 동사를 꾸며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를 꾸며줘요. very beautiful 이렇게 very라고 하는 부사가 very 이렇게 할까요? 그냥 very fast. very라고 하는 부사가 fast라고 하는 형용사 very fast car 이렇게, 그런 fast라고 하는 형용사가 car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그 다음에 very라고 하는 부사가 fast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며주고요. 그런가 하면 부사는 부사를 꾸며주기도 해요. very nicely, very kindly 어때요? very라고 하는 부사가 kindly라고 하는 부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나누어서, 일반 동사하고 비동사를 나누어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비동사와 먼저 일반 동사 나누는 것부터 해볼게요. 자, 누군가가 여기 대단한 어떤 인물이 모여서, 자, 동사야 모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들이 막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동사들이 다 모였는데, 이 중에 이제 동사가 여기 전체가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자, 비동사만 이렇게 다른 주머니에다 이렇게 가두었어요. 비동사만 이렇게 다른 주머니에 가두고 나머지는 같은 무리에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면 비동사와 뭐가 있어요? 나머지 동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나머지 동사를 뭐라고 이름 붙인다 그랬어요? 일반 동사다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사 전체는 뭐하고 뭘로 나뉘는 거예요? 비동사라고 하는 녀석하고 일반 동사라고 하는 나머지 전체 동사하고 둘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줬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 동사 뒤에는 누구를 쓰고 부사를 쓰고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를 쓰고 하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보세요. 고양이는 조용하게 걷는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고양이는 은는이가 해당되는 말이 주어니까 고양이는이 주어이고 걷는다가 동사예요. 근데 어떻게 걸어? 조용하게 걸어. 그러면 조용하게라고 하는 말은 뭘 하고 있느냐면은 걷는다라는 말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영작을 할 때 뭐부터 찾아요? 주어 동사부터 찾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는 하고 걷는다 하고 두 가지를 꺼내봤어요. 그래서 catch, walk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부사를 집어넣었는데 catch, walk 그 다음에 조용하게 해당되는 말인 quietly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 동사 walk라고 하는 일반 동사는 부사 quietly랑 짝을 이루어요. 그런데 고양이는 조용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고양이는 이라고 하는 주어, 조용하다는 조용한 플러스 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 먼저 찾으면 고양이는 하고 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고양이는이 주어이고 이다가 동사인. 그래서 cats are 다음에 조용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와서 cats are quiet라고 하는 문장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비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요? 형용사가 나와요. 일반 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요? 부사가 나와요. 다시 일반 동사 뒤에는 부사가 나와요. 비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요? 형용사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일반 동사 다음에는 부사가 나와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나와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었더니 여기에서 벗어나는 녀석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벗어나는 녀석들이 누구냐면 look, 뭐뭐하게 보이다. look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서 뭐뭐하게 보이다. sound, 뭐뭐하게 들리다. feel 플러스 형용사 나와서 뭐뭐하게 느끼다. smell 플러스 형용사 나와서 뭐뭐하게 냄새 나다. 냄새가 어떠하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taste 플러스 형용사 나와서 뭐뭐하게 맛이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look, sound, smell, 뭐 taste, feel 이런 동사들은 전부 다 일반 동사예요. 그런데 일반 동사 뒤에 부사예요? 아니요. 일반 동사인데 뭐가 나왔어요?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법칙에서 어긋나게 되죠.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법칙에서 어긋나는 예외에 해당되는 것은 시험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와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예쁘게 그려서 눈으로 look, 그 다음에 귀, sound, 그 다음에 코, smell, 입, taste, 그 다음에 예쁜 얼굴 피부 해가지고 슉슉슉슉 머리도 났고요. 그 다음에 피부로 느끼는 feel 이런 부분들은 look 얼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look, 그 다음에 귀로 듣는 sound, 코로 냄새 맡는 smell, 입으로 맛보는 taste, 그 다음에 피부로 느끼는 feel. 이 동사 뒤에는 품사가 뭐가 나와야 되고 형용사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의미는 뭐뭐하게 보이다, 뭐뭐하게 들리다, 그 다음에 피부로 뭐뭐하게 느끼다, 냄새가 뭐뭐하다, 그 다음에 맛이 뭐뭐하다 이런 표현들로 쓰인다라는 거. 자, 예를 하나 볼까요? tired라고 하는 T-I-R-E-D 맞죠? tired라고 하는 이거는 피곤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면은 you look tired 그러면 너는 피곤해 보여. 실제로 피곤한지 안 한지는 관심 없고 you look tired 너는 피곤해 보여. you sound tired 목소리가 굉장히 피곤하게 들리는 거고 you smell 이런 건 쓸 수 없고 yes, I feel tired 나는 피곤하게 느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this cake 이 케이크는 this cake smells sweet 이 케이크는 냄새가 달콤하게 나. 그런데 this cake smells sweet 이 케이크는 맛도 달콤하게 나. 그런데 뭐 사실 이럴 수 있죠. this cake smells sweet 맛이 굉장히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this cake doesn't taste sweet 그렇지만 냄새는 달콤하지? 아니 맛은 달콤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look, sound, feel, smell, taste 뒤에는 품사가 뭐가 나와야 되고 전부 다 형용사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부사 나오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시험 문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단어고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세요. 연습해 봅시다. 개들은 시끄럽게 짖는다. 그러면은 개들은 dogs 짖는다. 그러면 개들은 이 주어 짖는다가 동사잖아요. 개들은 짖는다. 그러면 개들은 bark 개들은 짖는다. 시끄럽게. loudly 이렇게 해서 bark라고 하는 일반 동사 다음에 부사 loudly가 나오는 건데 자, 하나 더 보면 개들은 똑같이 주어 시끄럽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시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시끄러운 플러스 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dogs are loud 이렇게 되는 거겠죠.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일반 동사 뒤에는 부사가 기본 원칙이에요. 자, cats walk, quietly. 뭘까요? walk는 무슨 동사? 일반 동사.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형용사 말고 부사가. cats are quietly. cats are. 이거는 비동사.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짝꿍이죠. 자, 연습 더 이어가 볼게요. Apples taste sweetly in the fall. 자, 해석을 하자면 누가 사과는 맛이 난다. taste라고 하는 단어는 taste 플러스 형용사 어떠하게 맛이 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weet. 해석을 하면 사과는 in the fall, 가을에 달콤한 맛이 나다. Students feel tiredly after exams. 학생들은 느낀다. feel 플러스 뭐 나와야 돼요? 형용사 뭐뭐하게 느끼다. 그래서 tired 아니고요. 시험 후에 학생들은 피곤하게 느낀다. You sound angrily. sound라고 하는 동사는요. sound 플러스 형용사 나와서 뭐뭐하게 들리다. 그래서 angryly 아니고 you sound angry. 너 화나게 들려. 목소리가 왜 그래? 뭐 이런 거죠. A cold remedy tastes bitterly. A cold remedy는 감기약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a cold remedy 여기 통째로가 주어예요. 감기약은 taste 맛이 난다. taste 플러스 형용사 어떠하게 맛이 나다. 그래서 bitter 하는 것은 맛있은 이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Fried chicken smells good. 자, 프라이드 치킨은 통닭은 냄새가 좋다 할 때 smells good.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거 하나 좀 더 공부를 해보고 넘어가자면요. good, 좋은이라는 것의 부사 형태는 뭐예요? well, 잘, 이거 맞아요. 그런데요, well이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가 있어요.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well이라고 하는 단어의 형용사는 건강한 이런 뜻이에요. 건강한이라는 의미로 healthy 이런 의미로 well이 형용사로도 쓰인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자, 오늘 배운 거 확인해 봅시다. 이 방은 따뜻하다 할 때 이 방은 이라는 단어로 this room이 주어져 있고 따뜻하다라는 표현으로 따뜻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방은 따뜻하다 할 때는 따뜻한 이다로 나누어져서 this room is warm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방은 따뜻하게 보인다 라고 할 때는 this room looks warm 이렇게 해서 look 플러스 형용사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노래는 유쾌하다. 그러면 this song is pleasant 이렇게 되는데 이 노래는 유쾌하게 들려. 그러면 this song sounds pleasant. 자, 사운드라고 하는 동사도 사운드의 뒤에 s 붙어 있어요. 왜 s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this song이라고 하는 주어가 3인칭이고 뭐 했어요? 단수였죠? 자, 이 커피는 달다 할 때 this coffee is sweet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커피는 달게 냄새 난다. 그러면은 this coffee 주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뭐하게 냄새 난다 할 때는 smells sweet. 그런데 제가 여기에 smell에다가 s 왜 붙였어요? 맞아요. 주어가 this coffee 주어였고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였죠. 자, 인칭 이야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그러면은 1인칭은 누구예요? 1인칭은 나. 그래서 I만 1인칭이에요. 그러면 2인칭은 너, you만 2인칭이고요. 3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나 아니고 너 아니고 나머지 모두가 3인칭인데 그 중에서 단수 복수가 나뉘는 거죠. 단수는 한 개인 걸 말을 하는 거고 복수는요 2개 이상인 걸 말을 해요. 그런데 this coffee는 3인칭 뭐예요? 단수예요.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다 뭐 해야 돼요? s 붙여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나는 피곤하다 할 때 I am tired, I'm tired. 아, 나 피곤해, I'm tired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피곤해 보인다. 그러면은 I 뭐뭐하게 보여? look 그 다음에 tired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주어가 3인칭 단수 아닌가요? I라고 하는 주어는 단수 주어인 건 맞아요. 한 명이니까 나 한 명이니까. 하지만 3인칭인가요? 아니요. I는 몇 인칭이에요? 1인칭이에요. 그래서 I look에다가 s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look에다가 s, 동사에다 s를 붙이는 경우는 뭐? 3인칭이고 단수이고 두 가지가 다 만족되어야 합니다.